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은 느낌. 분명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의 가능성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6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왜 내 인생이 이럴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6가지 습관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문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자기 의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마치 자동으로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심이라는 무의식적 습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기 의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건 학습된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버린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넌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믿음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할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둠 속에 숨겨둔 자아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숨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는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자기의심이 특히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집안 배경으로.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자기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이죠. 자기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정말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준 생각일까? 그리고 깨달으세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믿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기 의심이라는 무의식적 습관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시작도 못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정말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치심, 창피함, 무가치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나요? 아니면 그것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셨나요?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봤을 때,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망쳤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한국 사회는 특히나 실패에 가혹합니다. 우리는 성공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인류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낙오자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만을 선택합니다.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요?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융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회가, 부모가, 타인이 원하는 모습의 인형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는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포기했나요? 아니요, 계속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배우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뭔가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아,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바로 부정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부정적인 렌즈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칭찬을 해줘도 그냥 하는 소리겠지 라고 넘겨버립니다. 이 부정적 사고방식은 어디서 올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좋게 봅니다. 잘했다고 말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낮춰서 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나는 별로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무의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필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필터는 동시에 우리로부터 삶의 기쁨과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융근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부정적 사고방식도 그런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너무 강력해지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능성을, 기회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긍정적인 것들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독성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당신의 꿈과 목표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독성 있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곁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때로는 의무감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직장 동료니까, 관계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때로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쁜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지만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나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독성 있는 관계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 관계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이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친구, 직장 관계 등이 개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관계에 그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독성 있는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마치 발목에 묶인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아오르고 싶지만 그 돌덩이가 우리를 땅에 묶어둡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감정적 웰빙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즉시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만 관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누지 않겠다. 이런 다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게 해로운 관계라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공간에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이고 나를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요. 5번째 습관은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다른 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변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자. 이건 원래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변명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덜 상합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 편합니다. 내 탓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통제력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모습, 비겁한 모습, 무책임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과 합리화라는 방패막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가립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크게 자라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변명과 합리화의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변명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벌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이 실제로 장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과 합리화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변명을 멈추고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물론 외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세요. 변명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세요. 그러면 변명의 습관은 서서히 사라지고 행동하는 습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한 배려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강박적인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플 플리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거절하지 못하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일정을 희생하는 것, 자신의 의견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것. 이 습관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 순종적인 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때 생긴다고.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윤근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이 모든 것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에만 집중하다가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가 중요시되고 튀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은 더욱 강화됩니다.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내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은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지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을 멈추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욕구를,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타인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무의식적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사고방식, 독성 있는 관계, 변명과 합리화,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것.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심리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사회의 기대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윤기 말했듯이 우리가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럴까?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치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6가지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의심 대신 자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 대신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변명 대신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대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완벽하게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때 그 영향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친구들에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자기 의심을 극복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독성 있는 관계를 정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다른 사람의 치유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치유가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한국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낸 그 고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다고. 그것들은 단지 넘어설 수 있을 뿐이라고. 우리의 이 6가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감사할 거리를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윤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작업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이 귀한 인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이, 아직 표현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무의식적 습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요.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낼 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태양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윤근 또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가면을 벗은 페르소나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우리.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찾고 기쁨을 찾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근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변화할 때가 됐어. 이제 진짜 너로 살 때가 됐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상은 진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고유한 재능을, 여러분의 독특한 시각을,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6가지 습관에 묶여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선물을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이제 날아오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던 그 무거운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놀랄 만큼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혼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국에,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무의식적 습관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하세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변화시켜 나가세요.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온전한 사람. 진짜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융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가짜 자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내어 이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이 세상에 여러분만의 독특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영감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되고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